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한 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오늘은 2018년 4월 10일 여러분들에게 아마도 인터넷이라든가 기사로서 아마 새로운 이 내용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목이라든가 그리고 여기 적혀있는 썸네일만 보셔도요, 이게 어떤 내용의 사건이구나 정도는 충분히 아실 만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냥 재판 결과도 나왔고 대법원 판결이 끝났으니까 이제 그렇게 처벌받고 끝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오늘 최종적으로 구형을 받은 3명의 각 형량이 다른 이유도 좀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그 형량이 다른 게 정말 타당한 건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여성이기 때문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씩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 중에 성범죄 관련할 때 여성 쪽의 얘기만 되게 많이 하니까 무언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범죄를 얘기하는 거지 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곡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 내용도 조금 잘 받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하게 될 사건은요, 2016년 5월 20일로 거슬러 올라갈 겁니다. 2016년 5월 20일은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요일 날은 말 그대로 모든 이제 공직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까지 일을 하시고 주말에는 이제 대부분 쉬시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흑산도입니다. 전남 신안군에 있는 흑산도인데요. 여기서 이제 근무를 했던 여교사 한 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5월 20일 날 이제 수업을 다 마치고요. 그리고 육지로 나가시게 됩니다. 이유는 되게 단순했습니다. 5월 22일, 그러니까 이틀 뒤죠. 일요일 날 동료 교사들하고 홍도라는 데를 같이 여행을 좀 하려고 이제 표를 구매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금요일 날 나오셨던 거였는데, 문제가 된 거는 거기에 표가 없었던 겁니다. 표가 매진이라서 이제 5월 20일 날 들어올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5월 21일 토요일 날 마지막 배를 타고 그래서 6시에 흑산도로 다시 돌아오시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섬으로 돌아와서 선생님들이 근무하시는 관사 있죠? 관사에 들어가서 쉬려고 하셨던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관사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저녁 시간이기도 했고 배도 고프시고 하다 보니까 저녁 식사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요, 선착장 인근에 있는 박모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건 박모 씨라는 사람은 실제로 흑산도의 선착장 입구에서 가까운 데서 식당을 운영했다라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려고, 원래 알던 분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으려고 앉아있던 여교사분이었는데, 당시에 그 가게 주인 박모 씨는 자신의 친구, 그러니까 동료 지인들과 함께 같이 술을 마시면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김모 씨와 이모 씨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박모 씨는 혼자 온 선생님을 보고요, 그냥 같이 밥이나 먹어요 라고 처음에 그냥 얘기를 합니다. 같이 식사나 같이 하자. 혼자 먹지 말고 같이 먹자. 이렇게 얘기해서 접근을 같이 하게 되고, 그렇게 같이 합석을 하게 됩니다. 큰 문제 있는 건 아니죠, 현재까지 상황은.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셋은 술을 마시고 있었으니까 여교사에게도 이제 술을 권유하게 됩니다. 술을 좀 마셔보는 게 어떤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교사는 평상시에 술을 안 드셨기 때문에 나는 이거 술을 먹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더니, 박씨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김씨랑 이씨도 그냥 조금만 마셔라,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같이 재차 강요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국 밥으로 시작했던 게 술자리처럼 변형이 된 거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한 잔, 두 잔 정도 마시게 되고, 그리고 되게 어렸던, 그리고 술을 원래 못 마셨던 새내기 교사였거든요. 실제로 교사로 발령받고 나서 흑산도에 온 날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건 날이 5월 20일인데 지금 실제로 여기에 온 날도요, 이제 3월달, 2달 전에 발령받아서 온 얼마 안 된 케이스였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분위기는 되게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실제로 박 씨랑 이 씨는 서로 되게 친한 사이, 삼촌 조카, 실제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그렇게 부르는 사이였고, 거기에 김 씨도 마찬가지로 같이 껴서 되게 뭔가 분위기 좋은 환경으로 있었던 거죠. 근데 술이 문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술을 좀 마시다가 그 술자리가 계속되다 보니까 갑자기 집에 있는, 가게에 있는 박모 씨가 인삼주입니다.
40도가 넘는 인삼주를 가지고 나와서 술을 먹이게 되는데, 여기가 조금 중요합니다. 진술이 약간 이제 서로 주장하는 바가 약간 다른데요. 실제로 가해자 측에서는 얘기했던 게 피해자가 이 술을 알아서 마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해자는 그 술을 마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술이 그러니까 원래 먹던 술인 줄 알았지 그게 인삼주 40도가 넘는 술인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사람이 술에 좀 취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제 술이 바뀐 건데, 이걸 이제 고의로 바꿨는지 아니면 바꾼 걸 얘기했는데도 마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깐 첫 번째 포인트로 좀 잡고자 하는 건, 술을 정말 알고 먹었는가 모르고 먹었는가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술자리는 약 1시간 정도 더 이어지게 됐고요. 밤 10시경 정도쯤에, 한 10시쯤 먼저 여교사는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했던 거죠. 자, 그 안에 있는 술자리에 내부에 있는 사람 총 4명입니다. 현재 그 3명이 범인으로 잡혀있는 거고요. 1명이 피해자가 되는 건데, 피해자는 밤 10시경쯤 어떻게 보면 이제 졸려서 잠이 든 상태, 나머지는요, 그 자리에서 곧바로 무언가를 한 게 아니라 1시간 정도의 텀이 더 있게 됩니다. 1시간입니다. 밤 11시쯤이었습니다. 박씨, 그 가게 주인던 박씨는 그 여교사를 자신의 차에 태워서 관사로 이동합니다. 데려다 주려고 했던 거겠죠. 그래서 관사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냥 같이 술을 먹다가 먼저 이제 잠이 든 분을 시간 자기들 술자리 더 있으니까 더 지나고 나서 사람을 데려다 줬다라는 부분까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관사에 도착했을 때가 조금 문제였습니다. 평소 동료 교사들과 함께 있는 게 관사 생활인데, 주말이라서 이미 모두 외박을 나갔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관사 안에는 아무도 없던 겁니다. 여기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다라는 걸 데려다 주고 눈치를 챈 것 같거든요. 자, 약 11시경쯤에 관사 쪽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리는 약 2.3km 떨어져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가는 길에 CCTV까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자, 이제 20일이 넘어가고 21일 자정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에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는 건데요. 21일 저녁에 박 씨가 먼저 성폭행을 시도합니다. 물론 진술에 근거한 겁니다. 시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밤 11시 15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시에 출발하고 도착해서 관사에 사람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관사에 이제 내려놓은 여교사분을 먼저 박모 씨가 들어가 성폭행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시도는 했는데 막상 이제 피해자가 굉장히 완강하게 저항을 해서 미수에 그치고 끝났습니다. 아직 한 거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어서 15분 정도가 지난 11시 30분엔 이모 씨가 들어갑니다. 이모 씨가 들어가서 또 성폭행 시도를 하는데 똑같이 완강하게 저항해서 이 부분도 미수에 그치게 됩니다. 또 이어서 15분 뒤 11시 45분에 김모 씨가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실패합니다. 왜냐면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좀 주무신 상태여서 어느 정도의 기억과 어느 정도의 의식이 있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까지 들었다라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빨리 나와. 그러니까 빨리 나와라는 말 자체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였겠죠. 그런 얘기까지 들렸다라고도 다 진술이 됐습니다. 이렇게 성폭행 미수로서 사건이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가 더 생긴 거죠. 박모 씨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김모 씨와 이모 씨는 약 밖에서 1시간 정도를 더 기다립니다. 여기가 문제가 이제 터진 거죠. 1시간쯤 기다리다가 새벽 시간이 넘어간 걸 확인하고 22일 새벽 1시경쯤에 여교사가 완전히 잠든 틈을 타가지고 이 씨가 먼저 들어가서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시 50분경쯤에 김모 씨가 들어가서 연이어서 성폭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김모 씨만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모 씨도 같이 그 환경에 있으면서 실제로 김 씨가 여교사를 성폭행하는 장면을 이 씨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까지 하게 됩니다. 자, 바로 여교사는요, 새벽 2시경쯤, 아마 1시 50분경에 있는 두 번째 성폭행이 끝나면서 뭔가 느낌을 좀 알아채신 것 같습니다. 2시경쯤에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느낌을 알게 되고, 그대로요, 아침이 밝을 때까지
뭐 이제 옷이나 이런 것들, 자신의 주변에 있는 기구들 다 챙겨서 샤워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경찰서에 가서 곧바로 신고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돼서 사건 발생 2주 후였던 2016년 6월 4일 가해자 3명이 전부 구속이 되게 됩니다. 왜냐면 DNA가 전부 나왔기 때문이었죠. 자, 여기서 가장 첫 번째 재판에서 핵심이 됐던 문제가 사실 있었습니다. 이들 3명 모두가 뭐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술에 취한 여교사를 챙겨주기 위해 관사에 갔다가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입니다 라고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조금 중요했던 부분이었냐면 우발적인 부분과 계획적인 범죄는 다른 느낌입니다. 계획적인 거는 특수범죄로 가기 때문에 특수강간 혐의가 들어가서 형량이 더 커질 가능성이 더 농후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들은 갔는데 사람이 없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근데 여기서 파일 같은 거를 좀 하나 받아서 왔는데요, 실제 사건 기록을 좀 살펴보게 되면 좀 이상한 점이 사실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봤던 제일 이상한 점 중에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술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가해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술을 줄 때 그 사람이 알아서 마신 거다, 우리는 그 술이 어떤 거고 이거 40도짜리고 이거 인삼주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도 알겠다고 얘기하면서 먹은 거지 우리가 그걸 고의적으로 이런 일을 벌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논점을 삼아야 될 부분은 바로 뭐냐면 애초에 박모 씨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게 했을 때 여기에서의 계획성이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계획성이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가 왜 인정되지가 않았냐면 일단 술을 마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상대방이 말한 걸 못 들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말을 안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술을 마시고 1시간 정도의 텀을 두고 그리고 관사로 이동을 했다라는 부분, 만약에 정말 성범죄를 계획적으로 저지를 부분이었다면 아마 그 박모씨 가게에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술 먹은 부분에 대한 부분에 계획성 자체는 성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하나 먼저였고요. 그럼 이제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거에 점점점 모든 게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관사에 들어놨는데 확인해봤더니 그 주변에 동료 교사들이 없더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알고 이제 뭔가 추기도 오르고 말 그대로 늘 하는 얘기죠. 술김에. 술이 좀 올라서 술김에 이런 범행을 좀 저지르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술을 좀 많이 마셔서 이제 우발적으로 한 행위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줬습니다. 우발적 범행이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 뭔가 가봤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다.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판단이 안 됐었습니다. 6월 4일 날 처음에 구속이 되고 나서요, 광주지방검찰청에서는 재판에 넘길 때 검사가 구형을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구형을 했냐면 성범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합니다 라고 재판부에 요구하면서 박 씨에게는 징역 17년, 왜냐면 직접 성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니까 이 씨에게는 22년, 그리고 김 씨에게는 25년을 구형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검찰은 이거는 계획성이 있는 거지 그리고 정말 엄청나게 엄벌에 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징역을 구형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박 씨는 17년인 거는 뭐 이제 시도했다, 강간 미수로 끝난 거니까 뭐 17년. 근데 이 씨랑 김 씨는 둘이 똑같이 했고 근데 어떻게 이 씨는 22년, 김 씨는 25년일까? 라고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 이번에 DNA를 추출했다가 DNA 검증에서 하나가 더 걸렸습니다. 김모 씨가 실제로 2007년도에 다른 사건에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2007년 대전에 발생한 20대 여성 성폭행 사건의 당시의 범인을 못 잡고 미제로 남고요. DNA만 남은 상태에서 수사가 이제 진짜 진청 없이 그냥 밀려있는 사건이었는데 이번에 DNA를 전과자 조회를 해보다가 거기에 DNA가 일치한 게 나왔던 거죠. 즉 전에도 한번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2007년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확인이 되게 돼서 가중처벌의 형태로 해서 징역 25년형을 구형을 했던 겁니다. 근데 저도 사실 이 부분에서 좀 불만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성범죄를 처음 저지른 게 아니라 2번 저질렀고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상습범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처음 한 사람보다 징역 3년을 더했다라는 부분도 사실 조금 그랬습니다. 물론 법정의 최고형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이죠. 이렇게 무거운 형량이라는 형의로 일단 구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요. 이때 당시에 뭐가 조금 문제였냐면 계획적으로 각자 뭔가 계획을 하고 공동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니면 따로 범행을 했는지 우발적인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데 2016년 10월 달에 1심 이제 목포 광주지법에서는요.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뒤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얘기하면서요. 박 씨에게는 징역 12년, 이 씨에게는 13년, 김 씨에게는 18년을 선고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된 거냐면 지금 현재 범행이 총 2가지였잖아요. 1차는 강간 미수였습니다. 2차는 실제로 성범죄가 이제 저질러진 거죠. 1차에서는 실질적으로 공모가 없었다. 그러니까 데려다 주고 우발적으로 한 명씩 들어가서 이제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고 박 씨는 그냥 갔고 다만 기다렸다가 둘이 하게 된 여기만 공모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즉 1차에 대해서는 공모죄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로 항소를 하게 됐습니다. 2017년 4월 달에 열렸는데요.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요. 1심과 똑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1심과 똑같이 판단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뭐 계획성이라는 게 없었고 두 번째는 계획성이 있다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다만 김씨, 박씨, 이씨가 전부 뭐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합의를 하면 감형되잖아요. 합의를 했다는 점을 감안하기 때문에 박씨에겐 징역 7년, 이씨에겐 8년, 김씨에겐 7년 이렇게 감형을 때립니다. 제가 이게 2심법이 왜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하고자 했던 얘기였습니다. 실제로 2심이 내린 건 박씨에게 7년, 이씨 8년, 김씨 7년입니다. 김씨는 2007년에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7년으로 감형됩니다. 2씨는 초범이었는데 8년이고요. 말 그대로 그냥 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양형을 했다라고 감형을 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그 관계에 직접적인 접촉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지인분하고 제가 연락을 따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법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피해를 입으신 분은 1년 동안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 치료비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은 국가가 해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대부분 피해에 대한 범위를 돈으로서 보상을 받는 범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그거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과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부분인데 막상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돈을 받지 않는 순간 그 사람들의 양형이 얼마만큼 올라갈지도 모르고 더더군다나 문제는 자신이 받은 모든 피해에 대한 부분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건 따로 없는 겁니다. 뭐 말 그대로 나중에 공탁금이라는 것까지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런 금액 자체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대부분의 성범죄에서 많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어쨌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징역의 감형을 낮춰주게 됩니다. 검찰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검찰은 바로 항소합니다. 항소를 다시 해서 대법원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요, 10월 달에 있었던 원심 판결을 깹니다. 분명히 이건 1차 범행에도 공모관계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법원이 생각을 바꾼 거죠. 그리고 판결을 뒤집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라 라는 걸로 광주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원심 파기죠. 다시 조사해서 다시 올려보내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4번째로 올려보내게 된 거죠. 재판이 총 4번 진행돼야 됩니다. 거기서 또 항소하면 대법원까지 가야 되니까 총 5번의 재판을 해야 됐던 거죠. 왜 그러냐면 김씨, 박씨가 성폭행을 범행 전후를 명시적 그리고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검찰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증거를 실질적으로 찾아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함께 찾아낸 부분인데요.
CCTV를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CCTV를 확인해봤는데 차량 3대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차량 3대가 범행시간 전, 범행시간 후 전부 관사 주변에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CCTV 화면상으로 봤을 때 차량 2대가 30초 간격으로 들어와서 관사 쪽에 들어가서 화면에 멈추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좀 20여 분 뒤에는 마지막에 도착한 김모 씨도 같은 장소에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차량 3대는 같은 장소에 10분 정도 같이 있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이 따로 들어가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판단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각자 모여서 같이 함께 존재하다가 그래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담배 피면서 얘기한 건데요. 아니에요. 우린 그런 범행 노예한 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검찰이 한 가지 증거를 더 찾습니다. 범행 시간대에 박씨, 김씨, 이씨 핸드폰을 전부 다 조회해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확인이 된 게 있죠. 박씨와 김씨는 총 6차례 서로 통화 시도를 합니다. 전화를 계속했던 거죠. 누가 받을 때 누가 안 받을 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성범죄가 있을 때도 시간이 실제 전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총 2번 했습니다. 2차례 통화한 기록까지 모두 확인이 됐던 거죠. 즉, 자신의 사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암묵적인 합의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라는 부분으로 증거로 제출했고, 이 부분에서 대법원이 인정을 하고 첫 번째부터 분명히 서로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파기시키고 환송시킨 겁니다. 자, 대법원은요, 원심 자체는 피해자를 관사로 데리고 갔던 피고인에 대해서 다른 피고인들이 빨리 나와라 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같이 공모를 했다라고 보기에 어렵다고 판단하지만 위에 나왔던 그런 정황 증거들 및 빨리 나와라 라는 말은 간음 행위를 제지하려고 했던 행동이 아니라 그거를 자신이 그 다음에 하기 위한 범행의 재촉 행동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2심과 3심, 즉 대법원은 판단을 같은 말도 다르게 판단했던 거죠. 빨리 나와라 라는 부분이 처음에 그들이 주장했던 거, 빨리 가자 왜 그래 라는 부분이라고 얘기했지만 위에 나왔던 정황 증거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말이 아니라 너 빨리 나와라, 그 다음 내가 간다. 그래서 이제 재촉한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을 하게 됐고 내렸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요, 범행 자체가 피고인이 봤을 때 다른 피고인의 재촉에 따라 자신의 범행을 멈추고 간음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간음할 거다라는 걸 인식한 상태에서 관사 밖으로 나와서 식당으로 간 박모 씨. 그리고 이후 나체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해서 2차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걸 보면 이들 사이에서는 서로의 성폭행을 저지를 수 있는 기회가 서로 공유됐다라고 보는 게 합당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대법원이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리게 됐고요. 다시 재판은 광주 고등법원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고등법원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이 맞다라고 다시 의견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원심보다 다시 무거운 형량으로 형량을 올립니다. 징역 10년에서 15년형을 다시 선고하죠. 그 당시에 또 재판부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당시의 정황 증거들 및 대법원이 판단했던 능력 및 당시에 전화통화까지 하면서 왔다 갔다 했다는 이런 범행 과정, 그리고 한 가지 더 자신들의 범행을 극구 부인했던 혐의, 그러니까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자꾸 거짓말을 했던, 재판을 기만했던 행위까지 전부 다 넣어서 재판의 형량을 높이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파기환송심 첫 4번째 선고가 끝난 뒤에 이들의 공모 여부를 부정하고 자기들은 형량이 너무 높다. 왜냐면 7년 8년이었는데 왜 갑자기 올라가냐 라고 얘기하면서 상고를 다시 합니다. 즉 다시 대법원으로 갔죠. 그렇게 이 재판은 총 5번을 향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요, 검찰도 아마 화가 났나 봅니다. 이렇게 오늘 날짜였죠. 4월 10일 대법원 3부입니다. 조희대 대법관님께서는요, 제3고심 사건에서 김씨, 이씨, 박씨에 대해 징역 15년, 12년,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강간 민수 범행도 있고요. 상관의 공모, 합동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앞에 나왔던 내용에선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겠다라고 해서 대법원은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요, 제가 여기서 조금 불만사항이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었습니다. 김씨에게는 징역 15년,
어떻게 보면 한 번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중이겠죠. 그리고 이 씨에 대해서는 12년, 그리고 박 씨에 대해서는 10년의 형을 선고를 시켰습니다. 공모 혐의가 인정됐고요.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는 게 분명히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실제 검찰이 구형했던 실제 형량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형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내용을 봤을 때 과연 이들이 나중에 10년 뒤, 12년 뒤, 15년 뒤에 나왔을 때 과연 많이 고쳐질까에 대한 부분도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10년이 지나면, 12년이 지나면, 15년이 지나면 피해자는 과연 그 기억을 잊을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되게 자주 합니다. 요즘에 사건 관련 컨텐츠를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 살인, 그리고 시신 유기 이런 사건도 많이 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평생의 기억에 남을 만한 정말 끔찍한 기억을 심어주는 것도 되게 끔찍한 죄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법원의 판단이 굉장히 옳았고 그리고 파기환송을 하고 다시 형량을 높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형량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법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냥 한 명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그냥 이 내용을 살펴봤을 때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부분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가정도 또 자신에 대한 미래도 모든 것들에 대해서 파멸로 이끄는 끔찍한 죄악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이 일깨워졌으면 좋겠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피해를 입으신 되게 꿈이 많으셨던 그래서 교사 임용을 받으시고 처음 가신 흑산도 거기서 교사의 꿈을 키우셨던 그분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좀 안정이 되시고 조금 더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